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요즘 뜨거운 듯 안 뜨거운 듯 뭐 이렇게 온돌방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장중에는 애매하다가 끝은 좀 뜨겁게 끝났어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뜨거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다 뜨거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퍼지긴 퍼졌어요. 어제보다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조금 퍼져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긍정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론이 여러 근거도 있고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론이 많고 상황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후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락해졌다라는 느낌 많이 듭니다. 안락하신가요? 네, 안락한 것 같고요. 네, 연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또 4차 추경 관련해서 또 계속 도와주고 있고요. 또 어제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풀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잠깐 한국 채권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해갖고 이거 문제다 했는데 역시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락이 있었으면 너무 빨리 올랐어요. 며칠간에. 근데 그렇죠. 오늘 지금 10년물은 4.6bp, 5년물 4.7, 3년물 5.4bp 하면서 반락을 좀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 어제 전일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였는데 지금은 사실 다시 소폭 10년물 0.6bp, 30년물 0.8bp 큰 폭은 아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 채권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위로 금리가 올라간다. 즉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좀 난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되었으니 조정을 한번 하고 다음번에 채권 발행이 있을 때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여부 결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한국에서는 금리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뭐 하락 추세로 갈 거냐?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아닌 것 같고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이 좀 회복이 되면 그 생각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일단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요새 참 채권 시장 등락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오늘도 고객분이 연락이 와서 채권형 펀드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등락이 심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제 채권형 펀드 수익률까지 이제 금리 10년물 금리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채권은 발행할 때 발행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발행할 때 사신 분이 마지막 만기 때까지 들고 가시면 발행할 때 있었던 붙어 있는 이자,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쿠폰이라고 부르는 그 이자를 그냥 받고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 당시 시장과 발행 시장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 당시의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그 평가를 받잖아요. 펀드들은 펀드들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지니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한 0.6% 올랐고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더라고요. 네, 다행히 플러스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1.56%나 올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세요. 네, 수급은 이제 개인은 코스피에서 3,3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7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60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1,5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항상 큰 포지션을 사고 팔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900억 매도, 코스닥에서 4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이제 우습 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같이 쌍끌이 팔아도 안녕 그래 열심히 해봐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지금 등장한 게 한국 시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방송에서 연준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 추경 얘기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거의 된 것 같고요. 2차 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아마 지급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딱 황금 찬스지. 추석 한 1, 2주 전에 딱 터트리면 다 쓰지 돈 2주 만에. 그렇죠. 재난지원금 써보셨어요? 네, 1차 때는 사실 전 국민한테 지급을 했잖아요. 그때 너무 좀 행복했죠, 사실. 아, 그래요? 공짜 돈이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위안이 그래도 됐죠. 뭐 부부 별산이신가 보네.
한 명한테 몰아주잖아요. 세대주한테. 아, 그래 세대 예. 주시구나. 그쵸. 근데 와이프한테 입을 닦으셨다고? 아니요. 와이프가 세대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럼 그럼 뭐야 본인은? 저는요? 아니 그러면 그때 재난지원금 세대주한테 갔으면 본인은 받으셨어요? 나눠 썼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뭐 행복했다며. 그러니까 저도 나눠 썼어요. 재난지원금 받아서. 부부가 그때 60만 원인가? 네.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쇼핑하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뭐 떡볶이도 사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쵸. 네. 네. 좋을 때다. 부점장님은 혼자 나는-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명의만 내가 받지 뭐. 나이 좀 먹어봐. 명의만 내가 받아 항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도권이 우리한테 인생이 없어지지 자꾸 나이 먹을수록. 아직 젊어서 모르시는구나. 네. 부배가 좋네 아직. 아, 용돈 받아 쓰시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용돈 받아 쓰세요? 사실 저는 경제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은 전 네.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근데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선별 지급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물론 4차 추경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5G 핸드셋 이쪽이 좀 엄청 좋았던 것 좋았어요. 같아요. 네. 무슨 회사 엄청나게 올라 두 자릿수 상승했고.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노와이어리스 한 12% 올랐고 다산 네. 네트워크 한 7.6%, KMW 6%. 어제 디지털 뉴딜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핸드셋 중에서도 애플 벤더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애플 벤더가 왜 그러냐면 7,500만 대 5% 내려왔다는 소리 있습니다. 3분기인가에 7,500만 대면 원래 애플은 1년에 연간 한 2억 대 정도 얘기를 했는데 분기에 7,500만 대면 지금 이거 애플이 내린 거 맞아 할 정도로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원래 개수의 삼성인데 핸드폰에서는 8천만 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7,500만 대면 신났지. 그쪽 벤더들은 원래 부품 회사들은 물량뛰기입니다. 물량을 많이 팔아야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애플은 이제 10월 달에 출시를 하니까 지금 딱 장비주들이 많이 오를 타이밍 같긴 한데 LG이노텍은 한 10% 올랐고요. BH 7%, 네. 그리고 뭐 국내 벤더도 캠시스 6%, 옵트론텍 4%, 슈프리마 5% 이렇게 많이 네. 올랐습니다. 이런데 뭐 이렇게 발 담그고 있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발 담그고 있는 게 있죠. 목소리 네, 자신감이 종목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목소리 좀 네. 이렇게 눈도 좀 핸드셋 깔고 비중도 얘기하네. 있습니다. 네. 자신 있으면 운용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종이 관련된 주식도 오늘 한 4% 올랐는데요. 네. 테림 포장 22%, 대형 포장 9%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종이가 또 다 같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인쇄 용지도 있고 그렇죠. 뭐 산업 용지도 있고 한데 또 산업 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장 박스에 쓰이는 골판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과자 포장지에 쓰이는 그런 거는 백판지라고 하죠. 네, 그런 산업용지를 만드는 것 쪽은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인쇄용지는 사실 요즘 페이퍼리스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 그렇죠. 업무에서도 고객분들이 이제 서류 작성할 때도 서류가 많이 없어지고 네. 그 뭐라고 하죠? 태블릿으로 입력하시고 저도 하잖아요. 이거 이북으로 언제 나오냐고 9월 20일 날 나옵니다. 예정일 네. 9월 20일.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이북 9월 20일 됐죠? 네. 네, 그렇게 점점 인쇄용지 시장은 이제 줄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 골판지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랐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죠. 네. 네. 그리고 증권주들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증권업종은 3% 올랐고요. 네. 유진투자증권 6%, 키움증권 5%, 삼성증권 4%, NH 4%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늘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상장 청약한다고 대출 이제 남아 있었던 금고 다 털렸을 거예요. 네. 그렇죠? 어차피 뭐 이거는 공모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레버리지를 뭐 며칠 땡기는 건 이런 레버리지는 사실 문제 없다고 보시죠? 문제가 거의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없는 거로 저도 봅니다. 내가 레버리지 쓰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레버리지고 이 레버리지를 쓰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 다 쓰겠죠. 왜냐하면 뭐 1000주 청약한다고 몇 주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청약을 하려고 돈을 땡겨가지고 지금 청약을 할 텐데 그럼 뭐 증권사 이제 그 통장은 다 비었다고 봐야, 금고는 다 비었다고 봐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의 다 그쪽으로 돈이 나갔고. 다 그리고 이자 받는 돈이고. 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촬영하기 직전에 속보를 보고 왔는데 네. 혹시 카카오 게임즈 일반 공모 경쟁률 얼마로 마감했을까요? 1500대 1. 거의 정확했는데요. 뭐 내가 뭐 이 판에서 하루 이틀 노는 게 아니잖아. 1525대 1. 뭐 이야. 끝장까지는 내가 얘기할래다 말았지. 뭐 굳이 뭐.
그러면 1억 청약할 때 5주 정도로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네. 12만 원 정도. 네. 네, 흔히 한 3배 좀 먹어야 본전 느낌 나겠네요. 그쵸. 그죠? 사실 몇십만 원밖에 못 벌어서. 야, 억울해서 못 팔아갖고 주가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거.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이거 받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재미없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네, 이게 높아졌습니다. 항상 그래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요. 네, 많이 오르기를 기원합니다만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는 건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 오히려 여기에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주식을 뭘 사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본인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걸 살지 사기만 모르니까. 해도 휘청휘청 하시는 분도 계셔요. 잘하니까 본인이 운영 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얻기 힘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중 하나가 넷마블이잖아요. 그쵸. 넷마블 지분이 카카오 게임즈도 5.6% 갖고 있지만 카카오 뱅크 4% 갖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상장할 빅히트 엔터는 25%나 갖고 있더라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빅히트 오늘 증권 신고서 아마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때 빅히트 갈 때까지 넷마블은 또 갈 수도 있지 이번에 않을까. 뭐 하여튼 핫백이 싱글 차트래. 네, 그렇죠. 싱글 차트죠. 네, 싱글 차트 제가 괜히 아는 척하고 완전히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하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잘 몰라서 싱글 차트고요. 싱글 차트의 판매량과 그다음에 뭐 그건 맞습니다. 라디오에서 얼만큼 음원을 띄워줬는지 뭐 이런 거 해서 하여튼 싱글 종합 차트가 핫백이고 핫백에서 1등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올랐을 거다. 충분히 올랐을 거고 이게 길어지면 기업 가치는 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니주를 JYP인데 그러니까. YG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나 JYP인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막 이제 막 나이를 먹으면 막 이름들이 헷갈려요. 흔히 철순재 영인지 막 헷갈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팬덤이 강력해가지고 이런 말실수에 굉장히 조심하겠습니다. 욕을 많이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나도 댓글 봤어. 보셨어요? 내가 당연히 JYP로 그랬죠. 이 사람들 왜 이래? 내가 보면서 다시 들어봤더니 YG 엔터라 그랬더라. 정확히 YG 엔터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요즘 저기가 누구야 JYP지. JYP의 박진영 씨가 지금 일본에서 인기 많고 착한 컨셉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었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봐봐.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줌 비디오라는 회사가 40%나 올랐는데요. 좀 난리 났죠.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한 4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네, 원격 접속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그거 하고 있죠. 예, 네. 우리 회사도 이제 하고 있는데 매출이 4배가 올랐고 사실 이거 보고 든 생각이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식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든 게 사실 진단키트가 얼마 전에 그렇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그거는 좀 일회성이 아닐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다시 빠졌었는데요. 원격 접속 이 화상회의 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뭐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창 늘어난 거 맞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라왔다 이렇게 툭 하고 올랐는데 그래서 약간 밀리겠지. 근데 어쨌든 옛날 올라오는 곡선보다 조금 위쪽에서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테랑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익숙해지긴 어렵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기업들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뇌의 작용이야. 뇌의 작용. 조만간에 이제 도기 책방에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뇌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이고 그걸 또 써도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3개월, 2개월로 끝났으면은 안 익숙해져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뭐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계속 쓰면 되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 상황들이.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확산된다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 어떤 회사들처럼 우리도 그러면 한 달에 뭐 한두 번만 출근을 하고 뭐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물론 현실화가 빠르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 바라는 면도 있긴 한데요. 네, 제 나이 되면 그냥 회사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가요? 이해 안 되시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니야 나도 집이 좋아. 근데 출퇴근 되게 오래 걸리시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를 도서관이라고, 이동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동 시간이 있어야 내 책도 읽고 그러지.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파운드리 중에서도 이제 패키징 관련된 소식인데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3D 패키징 대결 양상으로 지금 붙고 있는데요. 이 패키지란 게 뭐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웨이퍼 원판에서 네모나게 잘라낸 걸 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 칩을 그대로 달면 이제 손상이 되니까 이걸 여러 층으로 쌓거나 기능을 추가해서 포장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TSMC가 이제 최근에 3D 패키징 기술인 3D 패브릭 플랫폼이라는 걸 출시를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로직 반도체 위에 메모리 반도체를 12단으로 적층할 수 있는 기술이고, 내년 1분기에 상용화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D 패키징 기술 X큐브라는 걸 공개를 해서 TSMC처럼 12단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을 할까요? 기존의 2D 패키징에서 3D 패키징으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적층을 할까요? 이거 제가 보기엔 서브용일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많은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칩 면적을 줄이면서 이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죠. 사실 2017년, 18년에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TSMC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 이걸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TSMC가 나눠서 애플의 AP 칩을 수주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혼자 다 가져갔잖아요. TSMC가. 이 패키지 기술을 끌고 오는 바람에 애플을 독식을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3D 패키징 기술에서 이제 계속 이게 참 눈물겨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손님도 없는데 기술 만들고 있는 거지. 손님이 안 오는데 계속 그 진열장 계속 닦고 물건 새로 해서 얹어놓고 뭐 모델 계속 얹어놓고 뭐 이런 진짜 눈물겨운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잡혀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비메모리라고 표현을 하죠. 메모리는 그냥 메모리 시장으로 간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메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지금 새로운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영역에서의 파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개만 잡혀라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이 잡아야 돼요. TSMC에 강한 거는 그 밑단에 칩 리스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칩 리스하고 뺨 리스하고 구분할 줄 알아? 칩 리스는 이제 팸 리스하고 그 파운드리 업체에 이어주는 그런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죠.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알죠. 네, 맞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야.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들은 자기네 암 로직이라든가 암 기반이나 X86 기반으로 뭐 이렇게 비메모리에 CPU를 만든다고 예를 들면,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디자인에서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TSMC든 삼성전자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요 디자인을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을 해주는 회사를 우리가 일컬어 칩리스 회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TSMC는 굉장히 많은 밸류체인의 칩리스 회사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좀 안 해서,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력이 없었지. 메모리 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여력이 생긴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소품종 다량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객사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삼성하고는 안 맞는데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쪽이 시장이 큰 거는 분명히 맞다는 거 우리가 TSMC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지금 손님도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 이거 죄송한데 좀 격하게 표현했고, TSMC에 비해서는 손님이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실 손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물겨운 우리 삼성전자의 그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잘 돼야 우리가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고요. 이제 제가 좀 오늘 특이한 기업을 하나 봐가지고 이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쌍용양회 우선주. 난리 났지? 예, 알고 계시네요. 유상 감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우리 저기 카페에 이미 올라왔어요. 유상 감자 가격이 18,000원인데 주가는 벌써 거의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유상 감자는 이제 돈 줄게 다시 주식 내놔 이건데, 그리고 주식 없애는 건데 15,500원에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주가가 15,500원 근처 혹은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주가가 그 뒤로 상한가를 2번 가서 24,550원까지 갔어요.
왜 24,550원에 왜 주식을 살까요? 그 유상감사 안 하겠다고 소송 거는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은 되게 작아 보이고 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네. 11월 16일에 9,297원에 유상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550원에 15,500원에 대주주한테 넘기거나 아니면은 9,297원에 그것만 받고 청산당하거나 둘 네. 중에 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주가가 계속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매도라는 게 순기능이 많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공매도가 좀 작용을 순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잘못 말해요. 공매도라는 게 이제 악영향을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면도 많지만 이런 네. 경우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좀 발생해가지고 네, 두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6개월 안에 우리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네, 박스권이라면은 1,800부터 2,200에서 300 언저리 사이로 지금 우리가 10년간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기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 진짜 이 박스권 고점에 오면 때려야 된다 이 생각이 있나 봐. 그렇죠, 있죠. 실제로 때려. 그러면서 공고하게 10년간 박스권을 지키겠던 부분에 일조했던 게 분명히 공매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갈 수 있다. 그거는 좋은데 이런 개별 종목단들에서 이 말도 해서 누가 물어보는데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게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뒤집어서 또 무슨 말이냐면 6개월 연장된 그 시점부터 더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불타오르는 주식들이 계속 저도 몇 개 봤어요 오늘.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는 이 가격이 가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종종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투기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투기로 들어갔으면 투기로 끝내라. 투기로 들어가서 분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기업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죄송합니다. 강원랜드 죄송하고요. 카지노판인지 이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소식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이 좋은 장이 앞으로 조금 더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은근하게 아주 급하지 않게 슬슬 꾸준히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도 향후에 금융 전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일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그 대학생들이 필기하면서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우리 조카가. 조카가. 네. 그럼 이상으로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